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위험 보장과 특정위험 보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교재로 보면 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교재로는 7페이지. 교재로는 7페이지에 있는 건데 조금 다를 거예요. 교재하고 제가 이게 파일을 따로 좀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별도로 내가 첨부 파일로 좀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출력해 가지고 세 장짜리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출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종합위험 보장과 특정위험 보장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는 인쇄해 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보면서 이것들은 조금 암기들을 해야 될 것들이요. 자, 종합위험이 있고 특정위험이 있는데, 종합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종합위험 말 그대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특정위험은 이 종합위험 중에서 몇 개 특정한 것들만 툭 띄어갖고 보장해 주는 걸 특정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그러나 왜 종합위험은 여러 가지로 다 보장해 주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당연히. 특정위험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특정위험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래서 종합위험은 이렇게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화재를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뭐 태풍, 우방, 동상해 등 자연재해 온갖 자연재해는 다 들어가요. 그냥 여기에 자연재해 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가고, 조수해는 뭐냐면 조수해는 새나 짐승이요. 짐승. 새가 와서 곡식 같은 걸 쪼순다든가, 요렇게 하면 피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짐승이라 하면 주로 멧돼지가 요즘 많아요. 멧돼지나 고랑이라고 하나 뭐냐. 멧돼지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 갖다 조수해라고, 조수해. 화재는 화재고, 화재는 아무나 의미에서 자연재해는 아니잖아요. 화재는 인공적으로 전기 합선이 일어났다든가, 사람이 불을 질렀다든가, 요렇게 갖고 발생을 하니까 자연재해에서 따로 빼서 조수해, 화재, 요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종합위험이거든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품목재 모두 종합위험으로 보장해요. 그러니까 과수 품목이 67개 지금 이게 품목이 있는데, 거의 모든 품목이 다 종합위험으로 보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위험으로, 특정위험, 자연재해 중 특정한 위험 일부를 보장하고, 자, 이런 자연주행에서 몇 개만 딱 띄어와서 보장해요. 태풍, 우박, 이런 것들만. 그리고 특정 조건을 또 다루고 있어요. 특정 조건 충족 시 또 보장을 해요. 요럴 때 이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위험은 보장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장도 조금 해주고, 자연주의에서 일부만 보장을 하고, 보장 조건도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정위험 보장 품목의 보장위험은 다음과 같아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저가전 종합하고 복분자 무함하고 인삼 있잖아요. 요 세 개. 특정위험 보장하는 거. 저가전 종합도 저가 종료 후에 특정위험으로 보장해. 특정위험으로 보장해. 자,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저가전 종합이라는 것은 저가전 종합이 뭐냐면, 이 저가전 종합, 이게 좀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적과를 해요. 적과라는 것은 과일을 솎아내는 거예요. 적과라는 것은 과일 솎아내는 거예요.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잘 안 연결어요. 안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솎아내요. 요거 솎아내고 몇 개만 남겨요. 이게 5개 있으면 하나만 남긴다든가, 2개만 남겨놔요. 2개만 남겨놔야 과일이 크고 맛있게 잘 연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다 따주는 거예요. 이걸 적과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과배는 적과는 6월 말까지예요. 6월 말까지 하고, 단감, 떫은 감은 7월 말까지 적과하고, 적과전 종합에는 사과배, 단감, 떫은 감 4품목이 있어요. 4품목. 적과전 중에 품목이 4개예요. 적과전 종합 뒤에도 나오는데 품목이 4개예요. 품목 4개.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이 적과전 종합이에요. 그래서
저가를 기준으로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잖아요. 종합위험. 저가 후에는 특정위험. 저가 후에서 계약 종료 시까지는 특정위험. 그래서 저가 전 종합위험이라고 그래요. 저가 전에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저가 전 종합위험이라고 하고, 저가 종료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고, 저가 전만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저가 전 종합위험이라고 그래요. 저가 전에 종합위험이니까 저가 전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저가 후에는 7종, 7종이라고 그래요. 7종. 그러니까 7종 재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호우, 지진, 일소, 가을동상해. 이렇게 보장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보장하죠. 7. 또 이거 일소하고 가을동상해 부보장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알아요.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고 저가 종료는 특정위험 7개만 보장한다. 자, 밑에서 보겠지만 종합위험일 때 보상 조건하고 특정위험일 때 보장 조건이 좀 달라요. 다르니까 그것도 좀 구분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복분자와 무화과 수확 개시 후, 복분자와 무화는 수확 개시 후 특정위험으로 보장해요. 수확 개시 전과 후로 나눠요.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해요. 보장제는 저 수확 개시 후 보장제는 태풍, 강풍하고 우박 있잖아요. 요것만 보장해요. 이 세 개만. 예. 태풍, 강풍, 우박 세 개만 보장해요.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는 이 세 개만 보장한다는 거. 요렇게 하시고. 자, 인삼은 특정위험이에요. 인삼 특정위험.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염, 침수, 폭설, 냉해, 강풍까지 해서 9개 보장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지금부터 암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암기해요. 이거 잘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그때 암기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요. 여기 태풍, 우박, 태강우, 집중합, 폭침, 폭냉 앞에 따고 외우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외우시고 이게 저가 전 종합 저가 종료 후에 7종 후 특정위험으로 보장한다는 거,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전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 특정위험으로 보장한다는 거. 이렇게 복분자는 태풍, 강풍, 우박,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강풍 포함해서 9개 보장해 준다는 거.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저가 전 종합에 한정 5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 여러분들 좀 나중에 설명했지만 주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어요. 주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는데 특약. 주보험은 보험 가입할 때 자동으로 가입해야 돼. 이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 특약은 내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말 그대로 특약이야. 특약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선택해서 가입하고 가입 안 하면 상관없고. 근데 저가 전 종합에는 저가 전에 종합이었는데 한정 5종 특약만 선택해서 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대신에 5종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호우, 지진만 보장하고 특정위험 담보 조건에 따라서 보장하거든요. 요거 5개만 보장하는 걸로 저가 전 종합에 저가 전에 이걸 특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면은 보험료 훨씬 저렴하겠죠. 종합위험을 안 하고 그것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상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까지만 조금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그 정도 알아놓으시고 요거는 가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또 공부를 하도록 하면 돼요. 자, 종합위험 재종류 및 담보조건 요 밑에 요것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교재는 여러분들 요것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만 나와 있는데 이 파일 프린트해서 보세요. 자, 과수등 종합위험 담보조건 저가 전 종합은 저가 전만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전만 하고 과수 다른 거 다 이 위에서 아까 특정위험을 보장한 거 빼고 나머지 다 종합위험이요. 종합위험일 때 자연재해일 때 담보 조건이요. 요럴 때 보상해준다. 요런 거 정의라고 보셔도 돼요.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밑에 가면은 특정위험이 또 쭉 나오는데, 특정위험, 종합위험하고 특정위험하고 보상 조건이 틀려요. 같은 뭐 태풍이나 뭐 강풍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태풍이라는 건 여기 태풍일 때, 여기 종합위험일 때 기상청에서 기상특보한테 발령하는데, 이 태풍만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을 해야 돼요. 기상청에서. 요거 알아놔요. 자연재해 종합위험의 태풍일 때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을 해야 된다. 그래, 태풍은 바람과 비를 같이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바람 불면서 비가 오잖아요. 이게 동시에 오는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그 비를 동반하지 않는 것을 강풍이라고 그래. 강풍. 이게 이런 거. 강풍은 바람을 비를 동반 안 해요. 태풍은 비를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자, 우박 이렇게 알아놔요. 태풍 기상청에 태풍주의보 발령해야 돼요. 우박은 정나군과 봉우리 정원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에 내려서 발생합니다. 정나군이는 뭐냐면 정나군이 요렇게 수직으로 구름이 형성된 걸 갖다 정나군이라고 그래. 정난운 이걸 정난운이라고 그래. 정난운. 그렇게 구름이 이렇게 수평으로 형성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봉우리 저곤이라고 그래. 봉우리 저곤. 이게 왜 이렇게 구름이 형성이 되냐면, 밑에 있는 그 바다 물 있잖아요. 물 이런 데, 바다나 이런 데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나군과 봉우리 저곤이 형성돼 가지고 요런 것들이 위에로 올라갈수록 찬 기온하고 딱 만나가지고 요것들이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리는 것이 우박이거든요. 이게 우박이거든요. 우박. 자, 그 다음에 동상에 설이나 기온 하강을 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거. 동상이라는 건 얼어버리는 거예요. 설이나 기온이 영하로 막 내려간다든가 그러면은 작물들이 얼어버리는 것 같다가 동상해라고 하거든요. 종합위험에서는 특별 조건이 뭐 없어요. 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든가. 기온이 하강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작물이 얼어버린 거를 갖다가 동상해라고 그래. 동상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상해는 냉해하고 좀 구분을 하세요. 작물이 얼어버린 거, 설이나 기온 하강 얼어버리는 걸 동상해라고. 냉해는 얼진 않은 거예요. 얼지 않고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리가 만약에 냉해 입었다고 많이 하거든요. 이 찬 기온이, 날씨가 별 같은 것도 좀 여름에 좀 덥고 초여름까지 좀 더워야 잘 연글거든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려고 찬다든가 하면 작물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거든요. 요럴 때 냉해 입었다거든요. 요거 냉해는 언 게 아니에요. 동상해는 언 거고, 호우하는 거, 비. 평균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 이제 특정앱에서 호우를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조건이 달라요. 여기는 호우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해 물 부족, 비가 안 와가지고 토양 수분이 부족한 거.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분야의 토양 수분이 아주 중요해요.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발생하는 피해. 요거를 갖다 한 해라고 한다. 조해는 바닷물, 태풍이나 비바나 자연현상이나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서 이렇게 경지라는 거, 요거 바다하고 여기 육지가 이제 논 같은 거 있는데, 요것이 바닷물이 넘쳐버려갖고 들어온 거, 요런 것들을 갖다 조해라고 그래. 조해. 설해,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폭염도 매우 심한 더위로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가면은 저가전 종합이나 특정위험에서 폭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조건들이 다 붙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기타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라 발생하는 피해, 뭐 지진 이런 것들을 몽땅 하는 것을 다 종합위험이라고 그래요. 종합위험의 담보 조건, 이렇게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쫙 있는데, 이런 데 보상 조건들도 조금 느슨하다 이렇게 특별 조건이 없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보정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아까 말씀드렸고, 화재로 인한 피해, 이게 종합위험에서 보장하는 피해예요. 자, 그러면 특정위험으로 딱 가보죠. 이제 저가 종류 특정위험 7종 보장한다고 했어요. 7종. 그리고 과실 복분자 무화과 요거 특정위험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복분자하고 무화과, 태풍, 강풍, 우박, 요걸로 보장해요. 보장. 그래서 적가전 종합에서 7종이 뭐 태풍, 우박, 집중호,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이렇게 보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장을 하고 여기서 태풍, 강풍, 우박 요거는 복분자하고 무화과 수확 개시 후에 보장을 하거든. 이거 두 개는. 그런데 요런 것들은 이제 보상 조건이 딱 붙어요. 요런 거 특정위험은. 자, 특정위험에서 태풍은 뭐냐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 요까지를 태풍, 이건 종합위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태풍으로 특정위험에서 태풍으로 해갖고 사고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바람과 비로 해서 나무가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과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고, 근데 기상청에서 뭐 그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이런 것들 발령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으로 해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 요걸 강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풍. 이때 강풍은 가수원에다 가장 가까운 세계의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는 가장 큰 수치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 가수원 여가 있어요. 가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상청에 요렇게 세 개 있어요. 여기 요렇게 세 개 있다고. 요렇게 세 개 있으면 여기 가장 가까운 세계의 관측소에서 세계의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가 가장 큰 수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수치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강풍은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이에요. 종합위험에서 강풍은 강한 바람일 거거든요.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입을 때 보장을 하는데 특정위험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상이고 세계 관측소에서 측정한다는 거. 요게 달라요. 요거 조금 알아놔야 돼요. 자, 우박은 정나군과 봉우리지구에서 사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요거는 종합위험 우박하고 똑같아요. 보상 조건이 이런 것들 담보 조건이라고. 조건 요런 거 조건이 충족해야 보상을 하는 거예요. 태풍에서 만약에 10m/s 이상으로 해서 과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거 보상 안 해요. 이거 보상 안 하거든요. 이거 특정위험, 적과 종료 후에 특정위험이니까 적과 종료 후에 12m/s로 과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보상을 안 해요. 이거 보상 조건 잘 봐야 돼요. 집중호. 자, 종합위험에서는 호우로 해갖고 많은 양의 비만 왔을 때로 피해 보면은 보상을 하는데 특정위험에서는 보상 조건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해야 돼요. 이거 집중호. 근데 종합위험에서는 기상특보 발령할 필요 없었어요. 많은 양의 비로 피해만 보면 돼요. 근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던가 또는 끊어져요. 또는 가수원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수 상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이때 왔을 때, 이때 피해를 이만큼 왔을 때, 피해 봤을 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세계 관측소로.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요. 여기 보면은 인삼은 또 집중호우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요. 요거. 그러니까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가 비로 인해서 하나 끊어주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하고, 또는 가수원에 가장 세계 관측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이런 기상특보 발령 안 했어도 상관없이 세계 관측장비로 측정했을 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의 상태, 평균 80mm 이상의 상태 보상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재는 발생한 피해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진도 조건이 붙어요. 지구 내부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폭과 지표면에 도달하는 지반이 흔드는 자연지진을 말하고, 인공지진이 아니다. 자연지진을 말하고, 지진도 보상을 하는데 어떤 때 보상을 하냐?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령할 때, 규모 5.0, 그러니까 자연지진이고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령했을 때, 지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특정위험에서는. 근데 종합위험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만 보면 돼요. 피해만 돼요. 이런 조건이 안 붙어요. 이때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가수원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 피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 여기서 진앙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진앙이. 그러면 진앙이 위치한 시군도 보상하고 진앙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인접한 시군에 여기에도 과수원 위치도 여기에 과수원 위치하던가 여기에 과수원 위치하도 이럴 때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모 5.0 기상청에서 발 때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발생한 시군에 진앙이 발생한 시군에 위치하던가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과수원 위치했을 때에 이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한다는 거. 자, 요것도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지진. 그러니까 특정위험 보상 조건을 조금 잘 알아놔야겠죠. 이런 조건이 규모 4.0 이상의 4.0으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갖고 피해를 입었어요. 이때 보상 안 해요.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진앙이 위치한 시군과 그 인접한 시군에서 존재하는 가수원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이란 뭐냐면 가을에 동상해 입은 거죠. 가을에 동상해 입은 거. 저가전 종합에서 7종 가을 동상에 보장을 하는데 설이 또 기온하거나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거든요. 이게 담보 조건 보상 조건인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요. 육안으로 판별 결빙 증상 얼어있는 증상이 남아있어야 돼 피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이 아니라 10월 30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으로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의 고상한 경우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동상해가 왔을 때는 동상해가 왔을 때는 사과하고 배는 과실만 보상해요. 과실을 보상하는데 단감하고 떫은감 있잖아요. 동상 왔을 때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떫은감은 잎 요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과일이 보면 여기 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잎이 있고 여기에 과일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과일이 이렇게 이게 잎이고 이게 과일이거든요. 근데 단감하고 떫은감 잎이 중요해요. 잎이서 다 영양분을 과일로 다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잎이. 그래서 잎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단감하고 떫은감 잎도 보장을 해줘. 잎도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고 과일도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잎은 10월 31일까지 잎에 피해가 와야 돼요. 그때 그 이전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잎이 과수원 전체에 이게 50% 이상 다 고사해버려야 돼요. 여기도 잎이 있고 있는데 다른 나무도 막 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수원 전체 다에 가을 동상에는 50% 이상 잎이 고사해버렸을 때에 이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좀 잘 알아놓으세요. 단감 떫은감은 잎하고 과실을 보상해주고 사과배는 과실만 피해를 보상해준다. 요런 거예요. 가을 동상에 요런 것들 잘 알아놔야겠죠. 요런 것들. 요게 시험에 한번 보상하는 손에 종합위험 특정위험 한번 나올 만도 한데 참 안 나와요. 이게 시험에. 이게 사회 때 일소가 시험에 나왔어요. 일소가. 자, 일소는 뭐냐? 일소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일이 타버리는 거예요. 과일 타버린 거. 날이 더워가지고 햇빛이 뜨거워갖고 과일 타는 거. 과일이 타버리는 거. 타버리는 걸 다 일소라고 일소. 자, 특정위험, 적과전 종합의 적과 종류의 특정위험 7종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종 설명하고, 여기에서 태풍, 강풍, 우박, 이것은 복분자와 무화과, 수학, 계시오도 이 조건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태풍하고 우박. 이때 보상해줘요. 이때. 적과전 종합은 7개 보상해주고. 자, 일소 잘 봐요.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 보호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 생긴 피해다. 폭염으로 인해 보호 목적 일소, 과일이 타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과일이 달려있잖아요. 요렇게 과일이 달려있는데, 날이 뜨거워갖고 요렇게 시커멓게 타버린 거,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 과일이. 타버리는 걸 갖다가 일소라고 하거든요. 과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누렇게 좀 돼버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도 되면 이렇게 빨가지잖아요. 빨가듯이 그렇게 돼버린 것을 다 일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폭염으로 인해 보호 목적의 일소가 발생해 생긴 피해라는데, 그러면 일소는 뭐냐?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갖다 일소라고 한다. 이 정의도 알아놔야겠죠? 과피라는 과일 표면이요. 과일 표면. 과육이라는 과일 속이요.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자, 폭염 정의도 잘 알아놔요. 이거. 자, 종합위험에서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거든요. 근데 뭐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령하거나 상관없이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예요. 근데 일소에서 폭염은 뭐냐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금호를 발령을 해야 돼요. 일단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 기상 관측 장비로 세계소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해요. 폭염은. 자, 그때를 폭염이라고 해요. 폭염은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낮 최고 기온이 발령할 때, 이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낮 최고 기온이 있잖아요. 이 기간 중에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3도씨 이상, 33도씨 이상일 때 폭염으로 인정을 해줘요. 폭염. 이게 일소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 보호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소는 검게 걸리는 현상인데, 이때 폭염은 어떤 경우는 폭염을 하나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이 발령 기간에 좌우장 이틀 연속, 이 기간에 이틀 연속 33도씨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상청에서 측정했을 때 세계 관측 장비로 이게 올라갔을 때에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때 폭염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폭염 조건이 좀 까다롭죠. 이거 종합위험 달라요. 또 이 폭염이 그러니까 종합위험일 때 폭염하고 적가전 종합, 적가 종류 일소일 때 폭염하고 좀 이따 나오는데 인삼일 때 폭염하고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 세 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나중에 외워야 돼. 나중에.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듣고 요런 것이 이렇게 있구나. 요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넘어가세요. 담보 조건이라는 보상 조건인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호 목적에나 보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해서 해제되는 날,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해야 보상을 해요. 근데 이때 폭염이라는 것은 이 조건도 충족해야 돼요. 폭염으로 인해서 이 폭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기상특보 발령하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가야 되고 이때를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일소가 발생을 해야 돼요. 기상특보 발령해서 해제한 날까지 이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폭염특보는 가수원이 있지 않은 지역의 폭염특보를 내요. 전국의 폭염특보 아니에요. 내 가수원이 만약에 경주에 위치한다. 그러면 경주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보험 기간은 적정 투라운드 이건 빼버리고 적정은 적가전 종합이에요. 적가 종료에서 당해년 Y는 당해년도예요.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일소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일소가 발생했을 때에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소 요것들은 잘 알아놔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한 번만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프린트 해놓고 옆에 놓고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좀 암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 보상 조건으로 중요해요.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이렇게 갖고 하는데 이거 쭉 해놓으면은 1과목 한 50% 정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험 이론하고 나머지 조금 하면 1과목 거의 다 마무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거 보상하는 손해는 1과목, 2과목에 다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있는 게 미리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복분자문은 수학개시는 종합이고 수학개시는 특정 유형으로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한다. 여우에 있는 보상 조건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위험이 또 있는데, 인삼은, 요렇게 인삼 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 인삼 이렇게 쭉쭉쭉 심어놓고, 여기다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놔요.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해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 인삼은. 왜 설치하냐면, 여기다 인삼 심고, 인삼은 저기에서 그래요. 더운 걸 싫어해요. 더운 걸. 음지성 작물이어갖고 선선한 걸 좋아해요. 선선한 거. 네. 이거 선선한 걸 좋아하거든. 인삼은 이렇게 음지성 식물이거든요. 이거 해가림 시설을 해갖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해가림 시설을 딱 해가림 시설이 뭐냐면 해를 가려고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위에다 딱 이렇게 설치해놓고 딱 인삼 심어서 하거든요.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보장해. 인삼 특정위험. 진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침수, 화재, 폭설, 냉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강풍 포함해서 9개예요. 구종 원래 8종인데 강풍 포함해서 9종을 보상한다. 자, 인삼 보상 조건 다 알아놔야 돼요. 자,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바람과 비고 또는 최대 순간 13m 이상 강풍을 포함한다. 요거는 저가전 종합이에요. 저거 특정위험하고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가요. 이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우박도 똑같아요. 정락원 북으로 성장하는 얼마나 넘때니까 내려서 발생하는 비에 이게 똑같고.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비를 말하고 또한 기상특보를 발령 안 했어도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예요. 자, 저가전 종합은 12시간이었죠. 요거는 인삼은 24시간이에요. 요거 좀 다르니까 요런 것들을 구분해서 나중에 같이 하네요. 집중호우.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그러니까 적종은 더 세게 와야 된다는 거죠. 12시간이 누적 강수량이 80mm인데 요거는 24시간이 이상이 80mm 이상이니까 조금 그래도 약한 조건이 들어갔죠. 요런 것도 구분해서 하네요. 자, 폭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보 조건이나 보상 조건 볼 때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자, 폭염인데 종합위험에서 폭염은 매우 더 심한 더위요. 저가전 종합에서 일소에서 폭염은 폭염특보가 발령을 하고 낮 최고의 이틀 영속 33도씨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안에 일소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는데 인삼에서 폭염은 폭염특보는 상관없어요. 해당 지역에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면 진안이나 전라북도 진안에서 인삼 많이 하거든. 진안에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돼가지고 지속되니까 날이 막 더울 거 아니야. 더워갖고 입에 육안으로 판별관을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 조건이요. 입에 육안으로 판별관을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게 폭염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상특보 발령은 필요 없어요. 30도 이상의 7일 이상 지속되고 그때 지속돼가지고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폭염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상 조건이 좀 다르죠?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침수는 뭐냐?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상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삼이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내가 아까 여기다 이게 요렇게 이제 해가림 시설을 요렇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요렇게 했고 인삼 싣고 이게 해가림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면이 여기까지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15cm 이상이 돼가지고 여기 15cm 이상이 돼가지고 이 상면이 위에 있는 면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양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육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요게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인데 해가림 시설이 쉽게 해서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15cm 정도 설치는데 15cm 물이 이상이 돼가지고 잠겨버렸을 때 침수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유입된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요거 말해요. 화재는 피해를 받고 폭설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눈이고 또는
기상특보는 발령을 하는데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의 상태. 신적설이라는 것은 눈이 이렇게 나왔고 눈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후에 새로 신규로 쌓인 거. 신규로 쌓인 눈. 쌓인 눈을 갖다 신적설이라고 그래. 신적설. 자,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인 상태, 이때를 갖다 폭설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폭설로. 그러니까 요런 거 기상특보 발령해가지고 발령해서 눈이 내려왔다든가, 그럼 발령 없는데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 요거를 갖다 폭설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냉해는 출하기 전엽비. 출하라는 것은 한 4월, 3, 4월을, 한 3월 정도를 말하거든요. 3월 싸게 나오는 거예요. 싸게 나오는 거. 거고, 전엽기라는 건 입이 형성되는 거예요. 입이 형성되는 거. 인삼은 요렇게 있으면 밑에 심어놓잖아요.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게 입이 나와요. 입이 나와갖고 요렇게 입이 형성돼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게 입이 하나 있으면 1년간, 이렇게 입이 2개 있으면 2년간 이렇게 거든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게. 인삼은 입에 따라 입이 하나 있으면 1년간, 입이 2개 있으면 2년간, 입이 1년마다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입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출하 나오고, 입이 나오고, 이렇게 입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때를 갖다 전엽기라고 그래요. 전엽기 중에.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0도씨 이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면, 자, 0도씨 이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특보에서 뭐 발령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냉해. 0도씨 이하 찬기온으로 말하면 육안으로 판별가는 냉해 증상이, 냉해라는 건 얼은 건 아니에요. 얼어버린 건 아니고 이게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거에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쭉 지금 내가 여기 종합위험이하고 특정위험일 때 보상 조건 지금 쭉 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놓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연재해일 때 보상하는 재해하고 보상 조건 요것들 다 알아놓고 이런 거 알아놓고 특정위험일 때 여기 저가전 종합은 7종이에요. 7건 과실 복분자 무화과는 2개 태풍 강풍하고 우박 3종 요거 있을 때 요런 조건일 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은 요거 특정위험을 보장하는데 이렇게 강풍 포함해서 9종인데 요런 조건들이 다 충족을 해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꼼꼼히 요거는 다 문장을 다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에다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암기를 어떻게 하시냐?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쭉쭉 한번 보고 그냥 읽고 넘어가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은 책상에 따로 뽑아 놓고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계속 봐요. 계속 보고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이거 놓고 막 지금 외우지 마요. 지금 외우지 말고 나중에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봐가지고 숙지를 하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보면서 숙지를 하려고 그래야지. 처음에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한번 싹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책 교재에 뭔 내용들이 뭐가 있고 뭔 내용이 있고 뭘 공부해야 되는가 요렇게 하고 나중에 이해하고 나중에 가서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는 이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쭉쭉 보고 이해만 하세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놔요. 지금 저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할 거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쭉쭉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좀 수월하고 다 알게 되니까 쭉쭉 따라오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 줄 테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에는 7페이지 8페이지 있는 내용이고 제가 강의한 것은 별도 프린트물 가지고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별도 프린트물은 제가 따로 해서 여러분들 파일로 첨부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좀 하더라도 재밌게 생각하고 쭉쭉 따라오세요. 쭉쭉 따라오시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지금 이제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이 조금 알아야 기초 이론하고 보험 이론 해놓고 나중에 이 과목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조금 수월해요. 지금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는 단계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